자, 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색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고, 이 세 친구는 붉은색 종이를 푸르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더라. 자, 이 친구는 산성 용액과는 아무 반응이 없지만은 투명한 색을 그대로 투명함을 유지하지만 염기성 용액과 만나면 자주색으로 색깔이 변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과 달걀 껍데기. 자, 얘네 둘 다 염기성 물질이랑은 반응이 1도 없지만 산성 물질과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기포가 생겨요. 기체가 뽀글뽀글 생기는데 성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산성 물질과 만나서 생기는 기체가 수소고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같이 기포는 나지만은 좀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BTB 용액이라고 있습니다. BTB 용액. 자, BTB 용액이란 게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옆에다가 좀 써볼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좀 배웠을 거예요. 자, BTB 친구들은 자,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산성 용액에서와 중성 용액에서와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제가 정말 아쉬운데요. 요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쉬워 죽겠어요. 자, 첫 번째 산성 용액에서 BTB 용액은 노란색을 띱니다. 노란색을 띱니다. 노랑. 이러니까 안 보이네. 노란색을 띄어요. 노랑. 산성 용액에 넣은 BTB는 노란색을 띄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염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을 띱니다. 염기성 용액에서는 파랑색을 띄어요. 파랑색을 띄게 됩니다. 파랑색. 그리고 중성 용액은요. BTB 용액이 녹색이에요. 가지고 요걸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친구들은 노랑이 돼요. 노랑. 산성 용액에서. 근데 염기성 용액에서는 파랑이 됩니다. 파랑. 그래서 요걸로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는데 이용하는 재료들 또는 시약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실험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 2개인가 3개 나왔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식초, 레몬즙, 사이다는 결국에 산성 물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성. 그래서 종류는 염산, 뭐 황산, 아세트산, 탄산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득해질 거예요. 아니 HCl, 뭐 H2SO4, CH3COH, H2CO3 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친구들이 산이구나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이다 보니까 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탄산은 여러분들이 이미 봤어요.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서 볼 수 있고요. 아세트산은 식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산성입니다. 산성 물질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이 있더라. 염기성 물질, 자, 염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아모니아, 수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아? 자, 이거 어떻게 아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친구들은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OH가 있습니다. OH 친구들이 있어서 자 OH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을 외우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름과 뒤에 영어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어 요거 화학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산들 볼게요. 먼저 산의 경우에는 똑같이 공통적인 성질로 H 그리고 H 이렇게 따로 H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산성 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산성 물질들을 이렇게 H가 따로 있어요. H. 그 다음에 이 염기성 물질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런 OH가 항상 달려 있어요. OH. 그래서 염기성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더라. 산의 경우에는 H들이 저렇게 있고요. 염기의 경우에는 OH가 이렇게 같이 딸려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아세트산 친구 때문인데요. 자, 아세트산 친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OH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친구는 H를 이렇게 따로 봐야 됩니다. H 따로 봐야 되고 H 따로 봐야 되고 H를 따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죠. 산의 경우에는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뀌고 염기성은 반대죠. 붉은색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해서 기체가 발생해요. 달걀 껍데기와도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해요. 좀 차이가 있죠. 한 친구는 수소 기체, 한 친구는 이산화탄소 기체. 요거 구별을 해달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염기는 손에 닿으면 미끈거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염기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씻을 때 때가 녹는 거예요. 때가 녹다 보니까 비누칠하면 매끈매끈 거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단백질을 많이 녹이는 거 아닙니다. 살짝살짝 녹이기 때문에 그런 미끄러움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것 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염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무색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염기 용액이 들어가면 자줏빛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 발생시키는 게 산. 그 다음에 또 염기는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로 산이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나오는 기체는 우리가 수소 기체라고 얘기를 했죠. 수소 기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의 이온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온화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염산의 경우에는요. HCl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물에 녹잖아요. 물에 녹게 되면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H와 Cl로. 그 다음에 놀랍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1학기 때 화학결합 때 요 이온 얘기 잠깐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산 말고 염기도 있습니다. 염기, 뭐 수산화 나트륨 같은 애들. 수산화 나트륨. 자, 참고로 이 친구는 산이었죠. 산. 그리고 이 친구는 염기. 염기예요. 자, NaOH. 자, 이 녀석도 평소엔 저렇게 있는데, 자, 물에 들어가면 이 친구도 둘로 나뉘어요.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아까 전에 산은 다 H가 들어가고 염기는 다 2개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산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수소이온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라는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산으로 구별되는 친구들은 다 물에 녹았을 때 이 친구가 나오고요. 염기인 친구들은 물에 녹았을 때 다 이 친구들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은 산성인 물질들이 뭐 마그네슘과 반응했을 때 기체가 나오고 달걀 껍데기가 반응했을 때 기체가 나오고 뭐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원인은 다 요 수소 이온 때문이고요. 반대로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자주색으로 바꿔버리는 놈들은 OH-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H+는 산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OH-는 염기성 성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지금 밑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염산,
황산이죠. 산성 친구들이에요. 산성 친구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들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예요. 수산화. 수산화가 되어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수산화. 산성에는 산산 들어갔는데 염기성 물질들이 이런 수산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수산화. 그래서 이 수산화 염기예요. 염기성 물질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산성 용액끼리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요 수소이온이란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이 수산화 이온이라는 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들이 산성을 띠는 이유는 수소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염기성 물질들이 염기성을 띠는 이유는 수산화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는 뭐 이렇게 뭐 어려워 보여요 이런데 뭐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산성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은 수소 이온이 있고, 그다음에 염기성 물질들은 물에 녹으면은 수산화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염기성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막 이게 이렇게 막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것도 숫자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교과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숫자를 외우게, 영어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염기성이 왜 염기성인지, 산성이 왜 산성인지 요걸 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성 물질들이 산성을 띠는 이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염기성 물질들이 염기성을 띠는 이유,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1번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는 친구, 즉 H 플러스를 내놓는 친구들이 산성 물질들이고요. 그다음에 수용액에서 염기성 이온이란다. 수산화 이온을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 수소 이온 내놓는 애들이 산,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애들을 염기라고 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오피셜로 시험 범위는 끝났습니다. 예, 오피셜로 시험 범위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염기 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자, 산염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산염기의 구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식초, 레몬즙, 사이다, 신맛 나는 애들은 산성이고요. 비눗물, 소다용액, 유리세정제, 뭐 그렇다고 드셔보면 안 되겠죠? 얘는 참고로 쓴맛 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꼭 숙지해 두신 거를 추천드리고,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BTB 용액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BTB 용액 요거 파악을 꼭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이 결국에 산성을 뜰 수 있는 이유는 물에 들어가서 요 H 수소 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름에도 다 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들은 OH라는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되더라. 그리고 이름들이 수산화가 들어갔더라. 거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염기성별로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리고 이온화 됐을 때 산 들어간 친구들은 모두 다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들은 물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수산화 이온을 띠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잘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나겠습니다. 참고로 2번은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전기 측정기 레몬에 꽂으면 전기가 통해요. 불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자, 전기가 통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되는 게 강하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물질들이 한 분자 내에서도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이렇게 좀 쏠려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녹아도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물에 녹아도 그냥 이렇게 한쪽에 공존할 뿐이지 막 극명하게 달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들은 물에 들어가면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자유로워져요. 프리.
도비는 자유예요. 이러면서 뿌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헐랄라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실은 그냥 그랬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잠깐만요. 저녁이요? 글쎄 뭐 먹을까? 급식에 점심에 피자가 나왔어. 조그만한 피자. 그래서 피자는 아니고 뭐 먹지? 오늘은 딱히 맛있는 게 땡기진 않는데 글쎄요, 오늘은 그냥 얼려놨던 찌개 녹여 먹을 것 같아요. 오늘 급식이요? 치킨 마요에 피자. 말 다 했지 뭐. 아주 맛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찌개, 얼린 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주말에 거의 집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찌개 드신 거, 그러니까 찌개 중에 좀 맛있는 게 있다 싶으면은 좀 얼려 두시거든. 그러면 이거 자취하는 내가 집에서, 관사에 와서 녹여 먹으면 되지. 그럼 개꿀.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급식 잘 나오겠지. 급식표 나왔는데 너네 담임쌤한테 급식표 달라고 해. 그럼 알려줄 거야. 참고로 12월 1월 급식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시험 문제 힌트요? 자, 좀 걱정입니다. 1차 고사가 아니고 2차 고사에 다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생명 시스템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을라나 좀 걱정입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 요 화학 반응에서 화학 변화에서 여기서는 자, 여러분 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좀 쓰기 좋아한다고 했었죠? 어. 그치. 바로 만들었을 때 바로 먹어줘야 되긴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여기 뭐시겠냐 203쪽에서 요 세 문제만 좀 풀어보세요. 203쪽에서는 요 세 문제를 좀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뭐 하는 데까지만 좀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 수업이 50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기억나십니까?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자, 결국에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생명체, 생명체끼리 모여서 생물들의 사이에 생물권을 이룬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꼭.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포에 핵이 있죠. 핵은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포체, 리보솜, 단백질 만드는 애들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둥둥 사이의 빈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포질 맨 바깥쪽에 세포막이라고 되어 있더라. 세포막. 그리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특히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더라. 그다음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모두 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있었죠. 미토콘드리아 뭐예요? 에너지 내는 코인 노래방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거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요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죠, 제가. 니네들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이 어디에 비유될 수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랑 좀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로 시험 문제에 응용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네, 잠시만요. 아까 그것 좀 다시 보여주세요. 싫어요. 아, 내가 뭐라 했어? 수업 때 잘 보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 이렇게 세포막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인지질이 양친매성이더라. 머리는 물이랑 친하고 꼬리는 물이랑 안 친하더라. 그런데 양쪽이랑 친한 만큼 이 친구가 물질 통과하냐, 통과 안 시키냐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가지고 크기가 작은 애들은 대부분 요 막 사이로 잘 통과가 되더라. 근데 크기가 큰 애들은 잘 통과가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어피니티,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크기가 작은 친구들은 요 인지 사이를 막 지나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농도가 똑같아지더라. 그런데 문제는 농도가 이쪽이 진해서 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막 때문에 통과를 못한 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김치 담글 때 얘기했던 소금 얘기할 수가 있었죠. 소금의 사례가 있었는데 소금이 통과를 못해요. 어이씨, 자연계는 농도가 똑같아야지 기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신에 누가 거꾸로 물이 이동해준다라고 했었죠. 쉽게 말해서 물의 입장에서의 확산. 그러니까 소금이 진하고 소금이 연한데 소금이 이동 못하니까 대신에 물이 이동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이다? 그거다. 그거. 삼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배추 숨죽이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물 세포가 세 가지 상태가 있었죠. 진한 용액에 담갔을 때와 연한 용액에 담갔을 때의 차이. 특히 진한 용액에 담갔을 때는 물이 확 빠져나가서 축 늘어지고 반대로 연한 용액에 넣었을 때는 물이 밖에서 들어와서 땡땡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기만 하느냐? 아니다. 어느 순간이든 모두 물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근데 단지 들어온 양이 많으냐 나간 양이 많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건 식물세포뿐만 아니라 동물세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땡땡하게 유지가 됐는데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면은 세포벽이 없다 보니까 빵 하고 터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피 터진다 해서 용혈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건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달걀 시험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식초가 달걀 녹인다. 자, 이제 연결이 되죠. 아까 전에 산성 물질은 그 달걀 껍질과 만나면은 달걀 껍데기를 녹여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달걀 껍데기가 녹여지면서 뭐가 나오냐? 기체가 나온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가 있으면 삼투 현상 관찰이 어렵죠. 물이 통과를 못해서예요. 근데 달걀 껍데기를 없애버림으로써 이제 삼투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식초에 달걀 담궈둔 이유는 달걀 껍데기를 녹여버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달걀 껍데기 녹이니까 그제서 삼투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물이 마구마구 삼투 현상에 들어왔고요. 반면에 소금물에 넣었을 때 어우 짜 이러니까 물이 오히려 빠져나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같은 달걀이었지만은 증류수에 넣었을 때 무게가 증가해 버렸을 거고, 그다음에 소금물에 넣었을 때는 오히려 크기가 작아졌던 걸 우리가 교과서에도 적었습니다. 숫자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가지고 이게 증류수에 담근 건지 소금물에 담근 건지를 좀 알아두실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생체 촉매 이야기 했었죠. 생체 촉매 때는 주로 칠판에다 적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뭔가 딱히 없네요. 자, 감자 얘기, 그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물질대사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더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우리 몸의 온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예요. 미지근한 온도에서도 반응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걸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질 대사 방향이 두 가지죠?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조립을 하느냐,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를 하느냐.
조립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조립하려면. 그래서 동화작용이고 반대로 분해를 해버리려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죠.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힘 빠져요. 그래서 이런 건 이화작용이라고 하더라.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반도 여기까지만 뭐 복습을 해줄게요. 옆반도 여기까지만 복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얘기했던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요 그림도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자, 어제 수행평가 했었는데, 자, 만약에 어제 못 들어와가지고 못한 친구들은 뭐 요거 과제 보면서 한번 제출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점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안 하시면은 뭐 기본 점수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때 뵙겠네요. 자,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바이바이. 빌게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네, 빠이빠이. 야, 끝났어. 나가. 네? 끝났어. 빠이빠이. 끝났어요? 어, 아니, 근데 뭐 내라고 하셨죠? 뭐 제출 안 하면은 기본 점수라고. 너 저번에 은나무 시화전 요거 수행평가 했냐? 은? 어제 한 거, 어제 시 짓는 거. 어제, 했어요. 했지. 됐어. 그럼 가도 돼. 알겠습니다. 안녕히 빠이빠이. 계세요. 빠이빠이. 예, 예.